예, 오늘 2020년 12월 6일 이제 1시가 되었는데요. 제가 아주 열정적으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차분하게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북방문화권은 선민사상으로서 천손을 중시 여기는 천명사상으로 천명을 받드는 이제 신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느님이라고 했고, 이들은 그 정결의 무와 정결의 극락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노자 시대에는 이제 도를 이제 따르는 그 방법이 이제 도를 따르는 거라고 이제 내세웠고요. 이제 공자 선생은 공자 시대에서는 예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전국 시대를 지내 가지고 춘추 시대를 접어들면서 이 사상들이 그 노자의 도사상과 공자의 이제 예사상이 춘추 시대에 이제 결쳐 있는 대학자인 장자나 맹자 시대에 왔을 때는 이것이 이제 기사상과 의사상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그 학문적 뿌리는 환인 환웅 시대의 권성 진학이 기초가 되었고, 그 다음에 선을 지키고 악을 물리치는 데서 이제 정의를 세울 수 있다는 사상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와 맹자 시대에 와서는 이 기사상과 의사상이라는 것은 바로 변화 발전 변동하는 사상인데요. 모든 사물은 영원불멸한 것이 아니라 변화 발전 변동한다는 사상이고, 그 다음에 이 의사상이라는 것은 바로 역성혁명으로서 기존에 그 가지고 있는 선한 그 권성진학 중에서 선한 사상을 받들지 못할 때는 이것을 징벌해야 된다는 것을 바탕에 두고 있는 의사상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의사상, 기와 의사상이 바로 우리 동양 철학과 에서는 바로 차별 없는 법치주의를 설명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차별 없는 법치주의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정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서양에게 공평하게 뭐냐면은 법치를 적용하는 것과 차별을 두지 않고 법치를 실행하는 부분이 바로 기와 의사상에서 나왔고, 그 기와 의사상에서 바로 정의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 법대로 따르는 것이 이제 서양의 정의라면, 우리의 정의는 법을 따름에 차별이 없음을 이제 이 서양 정의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알고 있는 환인 시대 때 이 홍익인간이나 광명이세, 제세유한은 모두가 이 정의를 세우기 위한, 차별 없는 법치주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한 우리의 율법이며 통치 이념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정결의 무와 정결의 극락에서만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그 정결의 무와 정결의 극락이 무엇인가, 그 극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산스크리트로 SUKH 스카바트라는 뜻인데, 이 바트라는 것은 우리가 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밭. 예. 그래서 놓았는데, 이 스카바트라는 뜻이 뭐냐면은 맑고 밝은 밭이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밭대기에 풀 한 포기가 전혀 없는 아주 맑고 깨끗한
밖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극락세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륵보살, 자비보살이라는 것이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고유 정통 사상인데요. 이 불교가 만들기 전에 우리의 사상은 바로 미륵보살과 이게 자비보살인데요. 그러면은 이 사상은 어떤 거냐 이거죠. 그는 엄마의 자비로움을 뼈 닮은 맞다를 우리가 이 자비 보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비보살과 미륵보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사상을 우리가 그 자비보살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다리라는 것이 바로 엄마의 자비로움을 뼈 닮은 것을 우리가 맞다리라 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아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산에서 사는 이제 중들이 있는데요. 이 중들이 뭐냐면은 이제 각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각했다. 깨달을 각자죠. 깨달았다는 뜻은 바로 뭐냐면은 산스크리트로 KHAI 치tta CITTA 라고 해서 마음의 등불을 밝힌다는 뜻이죠. 마음의 등불을 밝힌다. 예. 지금 이제 우리가 불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선이라는 것은 생각의 깊은 곳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뜻이죠. 우리가 참선이라는 것은 생각이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말 이제 베다, 이거는 베다 경전의 이제 뿌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말 베다가 뭐냐면은 이 베다 경전의 기원이 되는데요. 산스크리트는 버이다 베다가 되는데, 우리가 뭐냐면 버이아라 가지고 버이가 되는데, 이게 이제 사물을 깊이 들여다 본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붙다라는 말이 뭐냐면 깨달다는 말인데, 사물의 깊은 곳에 도달한다는 뜻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나온 이제 사상이 이제 불교 유가에 들어와서는 선비 정신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선비 정신의 이제 원뿌리는 뭐냐면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우리 엄마 아버지의 사상이고, 나반과 아반의 사상이고, 아담과 이브의 사상이고, 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제4병아기가 이 지구를 휩쓸고 간 뒤에 살아남은 방고환인, 이때는 이제 개벽식이라 그랬죠. 지금으로부터 12,000년 전과 9,000년 전에 사이에 3,000년 전을 우리가 개벽식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때에 뭐냐면 나반과 아만이 아담과 이브의 설화가 이제 되었고요. 이것이 최초의 천하는 우리가 하늘 은하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 천하. 그러니까 하늘에 이제 물이라는 것이죠. 그게 이게 은하수인데, 하늘의 은하수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7월7 성날에 뭐냐면 만나서 오색 인종을 이제 낳게 되었다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신사기 기록에 이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나반과 아만이 뭐냐면은 우리의 그 창세기에 뭐냐면은 최초의 환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인, 환웅, 선비의 가 뭐냐면은 가 되었고요. 나반이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그 다음에 아만이 할머니가 되고요. 아담이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이브가 이제 할머니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고대로 가면은 우리가 흑무당과 이제 이건 고대사로 이제 들어와서 이야기인데요. 흑무당과 이제 항무당으로 이제 나누어지는데, 백무당도 있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잠깐 참고로 알려드릴 것은 이 황무당은 흑무당보다는 뭐냐면은 그 정결의 무에서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은 원래 정통 우리 환인의 뭐냐면은 사상은 흑무당의 바탕을 두고 있는데요. 이 황무당은 바로 뭐냐 불교의 더러운 사상이 들어온 것을 우리가 황무당으로 뭐냐 차별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요. 흑무당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 흑무당은 바로 우리 고대사에 있어서의 최고의 뭐냐면은 지도자들인데요. 이거를 다른 말로 이제 그 흑방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흑무당은 흑방무라고 불렸는데 우리가 시족사에서는 우리가 시족사회 부족사회를 거쳐오지 않습니까? 시족사회에서는 자기의 권한의 조상을 숭배하고, 예, 보세요. 자기의 권한의 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부족들의 연합시대에는 시족 부족의 토템인 흑천신을 숭배하고, 군대의 사기를 상승시키고, 국가가 세워진 후에는 국가의 하나의 중요한 기둥인 군대에 사용하는 금은 빛깔을 흙터트림에 숭배하고 제사를 올리는 등 백성과 국가를 지키는 모든 귀한 의무를 맡아서 했다. 야, 이게 놀랄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남방문화권에서 나오는 선비 정신이 무엇이냐? 그게 솔선수범이고요. 북방문화권에서 나오는 정성과 공을 다하는 제사문화라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북방 흑무당에서 나오는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 사상 중에서 바로 솔선수범하고 정성과 공을 다하는 제사문화, 그 다음에 상대편을 알아주는 사상, 인정해주는 사상, 그 다음에 세서응대, 그 다음에 군사력의 강화, 이 5가지를 우리의 전통사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전통사상이 바로 우리의 이런 한국인의 전방위 지식인이었던 선비정신과 정결의 무에서 나왔다는 것을 제가 지금 현재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계사회에서는 여무가 환인이 되었고, 부계사회에서는 뭐냐면 지모신이라 해서 천신으로 천손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 이거는 이제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우리가 자비를 상징하는 우리가 백방무라고 또 있는데요. 이 백방무가 바로 우리 부천에도 우리 집 주위에 이게 그 점집을 가보면은 그 깃발이 있는데 그 점집에 위에 걸려 있는 것이 바로 백색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자비를 상징하는 백방무의 뭐냐면은 그 사상이고요. 그 다음에 그 붉은색이 뭐냐면은 군사계급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군사계급이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흑무당에서 흑 색깔로 뭐냐면은 검은 색깔을 우리가 놓쳐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정통 사상을 잃어버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원래 정통 사상은 제일 먼저 흑색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백색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붉은색이 들어가야만이 우리의 정통 사상이 완전하게 뭐냐면 갖춰지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마지막에 그 청색을 만약에 붙이게 되면은
이 동쪽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굳이 뭐냐면은 한번 그려 본다면은 제일 위에 흑무당을 대표하는 흑깃발, 그 다음에 자비를 상징하는 제사장으로서의 백색, 그 다음에 군사 계급으로서의 적색, 그 다음에 동쪽을 설명하는 청색이,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 고대 정통 뭐냐면은 환인의 정신이라고, 지금 현재 선비 정신의 뿌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흑무당은 뭐냐면은 아까 백무당이 바로 자비를 상징한다면은, 이 흑무당은 뭐냐면은 악을 예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 예, 선악이 여기서부터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흑무당은 바로 악을 예언하고, 백무당은 자연인 자비를 뭐냐면 예언하니까 이것이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비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제사를 지날 때 백주를 올리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정도를 알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뭐냐면 정통 사상을 좀 공부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이거를 아까 제가 첫 시간에서 강의했다시피 바로 동쪽은 뭐냐면은 동서가 이렇게 있는데, 동쪽을 대표하는 것이 나반이고 아담이고 악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흑방이고 무교고 흑무당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쪽을 대표하는 것이 아만이고 이브고 선이고 백방이고, 그 다음 불교고 황무당이고, 이렇게 뭐냐면은 제가 여기에 좀 적어 넣었습니다. 예, 이게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빨간색, 예, 빨간색이 있는 여기까지가 뭐냐면, 이때는 선악이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악이 본격적으로 구별되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상고사를 넘어서 고대사로 들어오면서 청동기와 철기가 유입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뭐냐면 선악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뭐냐면 대두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게사라의 영우시대 서사시에 기록되어 있는 것, 이 시대가 바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쪽인 것이죠. 여기서 뭐냐면 서쪽은 선하고 동쪽은 악하다는 말이 여기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본 사람이면은 이걸 영감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고대사에서 티벳이라든지 그 중국, 투르크, 흉노 이쪽이 뭐냐면은 우리가 적색으로서 뭐냐면은 남쪽을 대변했던 것이고요. 몽골은 북쪽을 대변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뿌리 정통 사상은 북쪽의 흑무당의 바탕을 두고 있으면서 나중에 적색인 군사 계급이 보강되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흑색이 들어가고 백색, 적색, 그 다음에 청색,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정통 사상을 대변하는 빛깔이다, 깃발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한 게살의 영웅시 서사시에 있는 기록을 뭐냐면은 우리가 유추해 보면 천추 한인을 지나서 제4빙하기 방고 한인 이들을 개벽기를 했는데, 이 마고성의 문명이 서쪽으로 쳐들어가 그들의 동쪽 세력을 악으로 규명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이죠. 예, 이것이 뭐냐면 게살의 영웅시대의 서사시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쪽 지역에 있었던 이런 그리스, 로마, 수메르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동쪽에 온 사람에 대한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예, 여기에 문헌으로 보더라도 뭐냐면은 동쪽에서 뭐냐면은 서쪽으로 문화 유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요. 아직도 중요한 내용이 더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시간이 날 때 다시 좀 정비를 해서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의 선비 정신이 과연 무엇인가, 예, 우리의 정통 사상이 무엇인가를 확고하게 뭐냐면은 제가 짚어보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다음 또 이 강의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